자, 우리 이번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요 부분 못하죠.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라고 본다면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는 Fs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F는 힘, 그리고 S는 거리를 표현해요. 자, 요게 여러분들이 한번 헷갈릴 수 있는 건데 타우는 R 크로스 F다라고 하는 요 돌림힘이랑 식의 형태가 같습니다. 힘과 거리의 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는 일이고 하나는 돌림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돌림힘이라는 건 방향이 있다라는 값이고 요 일이라는 건 방향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물체에 작용한 힘의 이동 거리와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거리 힘 그래프에서 우리 항상 1번 면적, 2번 기울기를 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면적은 무엇이냐? 거리와 힘의 곱이기 때문에 힘과 거리의 곱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 거리분의 힘이라는 건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기울기는 우리가 없다라고 하고 요 그래프에서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면적이 1이다 라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고, 자, 당연히 힘이 일정할 때는 이렇게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힘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 경우는 각각을 잘라가지고 적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놓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거리와 힘의 곱으로 나타난다. 뭐가? 면적이. 이 면적은 뭐냐? 넓이가 결국은 한 일이다. 요 색깔을 좀 바꿀게요. 넓이는 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래프에서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예제 문제 한번 보면 마찰 없는 수평면 위에서 정자고 있던 질량이 m인 수레에 특정한 일정한 힘 F를 계속 적용하여 밀면 한 일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실제로 W는 Fs다 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 fs인데 f 값을 우리가 여기는 일정하게 줬습니다. 하지만 s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가속도 공식을 좀 이용을 할 건데, 그 등가속도 공식에서 가속도를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하려면 가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f는 ma에서 본다면 m분의 f다라는 형태가 되고, 그러면 이 m분의 f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다라는 식에 넣게 되면 2 곱하기 m분의 f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된다,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f와 s 이 둘의 곱이 되기 때문에 fs가 1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2분의 1에 m 곱하고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다 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이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를 본다면 일은 이렇게 되고 얘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정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위치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우리 중학교 때 배울 때 항상 위치 에너지라는 건 어떤 기준이라는 걸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보통은 교실 바닥이라든지 혹은 지표면이라는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에너지로 표현하는 게 위치 에너지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값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실제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mgh라는 값으로 가지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본다면 탄성력이라는 걸 일단 먼저 알아야 된다 했었던 맞죠? 자, 탄성력은 내가 당기는 힘에 대해서 그 당기는 반발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고 어떤 물질의 재질에 따라서 K 값이 바뀌게 되고 내가 늘어뜨린 길이 X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F는 마이너스 KX라고 하는데 이런 힘을 크기만 본다면 늘어난 길이에 대한 힘의 크기를 본다면 KX가 되니까 이러한 1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죠? 자, 그럼 X만큼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요 아랫부분의 면적이 무엇이 되느냐? 우리는 요 부분의 면적이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그 1은 얼마냐면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가로축은 x, 세로축은 kx니까 kx에 x가 곱해진 x제곱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x라는 건 무엇이냐? 늘어난 길이. 처음 위치에서, 처음 길이에서 처음 길이에서 늘어난 길이를 이야기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확인 문제 한번 보면 원래 길이에서 0.1m만큼 늘어나는데 5N의 힘이 필요한 용수철이 있다. 이거는 여기서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F는 마이너스 KX인데 그냥 KX로 적을게요. 왜? 크기만 따지니까 요 값을 통해서 자 5N의 힘이 있다. 이거는 어떤 K에다가 곱하기 0.1m만큼 늘어났다. 따라서 K 값은 얼마냐라고 한다면 50N/m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수평 방향으로 0.2m만큼 늘렸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냐라는 걸 찾는 거다. 그죠?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X제곱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에 K값 50 곱하기 0.2의 제곱이 된다. 따라서 이거는 50 곱하기 0.2 곱하기 0.1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정리하면 자, 그러면 얼마가 되죠? 50에 0.1을 곱하면 5가 되고 5를 0.2 곱하면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단위는 당연히 줄이다 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자, 다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기억을 해주고 자, 높은 곳에서 일단 물체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 왜냐? 얘는 기준에 가까워질 거잖아. 그러니까 기준으로부터 높은 곳에 있던 애는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위치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되냐? 위치 에너지도 같이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감소하는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만큼은 뭐가 되느냐? 운동 에너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된다라는 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라고 했었다. 맞죠? 가만히 놓게 되면 물체는 중력만 받기 때문에 얘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이동한 만큼의 알짜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떨어지는 높이에 대한 중력이 한 일, 즉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되겠죠. 그래서 둘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밑에 보면 공기저항을 무시하고 높이 h인 곳에서 질량 m의 물체를 가만히 놓게 되면 mg라는 중력을 받으면서 낙하를 하게 되고 이 친구가 h1에서 h2로 변하는 동안에 속력이 v1에서 v2로 변한다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중력이 한 일만큼 물체의 운동에너지 증가한다. 요거를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은 중력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다. 따라서 요거를 다시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mgh1에 2분의 1 mv1 제곱 처음 위치가 되겠죠. 나중 위치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같다. 꼭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건 조건이 항상 예가 있어야 돼.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면 열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뭐 이런 걸로 사라지는 에너지들이 없어요. 그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항상 서로 전환되더라도 합은 일정한 이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되고, 마찬가지 탄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A만큼 당겼다가 놓으면 2분의 1 KA 제곱이라는 탄성 포텐셜을 가져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위치 X만큼 줄어들었어. 늘어난 길이가 X만큼 되는 지점으로 줄어들었을 때 그때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이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값과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평행점으로 왔다라고 한다면 원래 길이로 왔다라고 한다면 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실제로 모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원래 가지고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였는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운동 에너지 형태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식입니다. 이 식이. 그래서 얘도 아까 앞에처럼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항상 합이 일정하다라는 걸 기억을 합시다. 자, 그래서 확인 2번을 본다면 확인 2번 마찰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2kg 물체가 있어요. 이때 용철 상수가 50N/m인 용철을 매달고 0.2만큼 압축했어요. 자,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50 곱하기 0.2의 제곱이 돼요. 그럼 이 값은 아까 계산했던 값이네. 1이다. 그죠? 자, 그럼 이 1은 질량이 2kg이라고 했으니까 최대 속력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다 사라지고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지점, 즉 원래 길이인 처음 위치점 하면 되겠죠.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이 된다. 따라서 v는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1m/s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까지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